어떻게 마감이 되고 가고 있는지 외환시장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환시장 마감 동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는 듯 하다니 다시 1080선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40전 하락한 1081원 2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만 60전 내린 1080원에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여객시장 참가자 및 일부 은행권의 차익 실현성 달러 매도 물량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설 연휴와 월말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적극적으로 출하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77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수입업체 저점 결제 수요와 함께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경계심이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 및 아르헨티나 페소 폭락 사태로 촉발된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한국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주부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080원대로 레벨을 낮추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로 레벨을 낮추면서 미국 FOMC 이벤트에 대한 대기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위기설이 돌고 있는 국가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양상인데요.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보다 강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 압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흥국 시장의 통화 가치가 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가 완벽한 강세로 전환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시장의 가치가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마무리 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 1916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데 빠질 땐 확 빠지고 오를 때는 조금씩 오르네요.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반등세라기보다는 그냥 좀 횡보, 개걸음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997년과 같은 그런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태국 바트의 평가 절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때는 외환 보유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어느 정도 그러한 충격파를 버틸 만한 그런 경제적인 체력 또한 됐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터키, 남아프리카에서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미노적으로 신흥국가들이 일일이 무너질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1900선을 어떤 지지라인으로 보면서 기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900선 부근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시장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만 좋고 유럽만 좋고 이런 상황이고 중국은 좋지 않고 한국도 좋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선진국 증시와 이제 신흥국 증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 자체는 없습니다. 굳이 꽂자면 그냥 싸다 하나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뚜렷한 실적 모멘텀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된 그런 업종으로 좀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모비스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 업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까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현대 엠코와 그리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합병이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현대차 관련된 그런 그룹주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어떤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짧게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관망 속에서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는 것만큼 조금 짧게 매매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변환점은 FMC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고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성웅 연구원께서는 중소형주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중소형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끝나고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장밋빛 전망을 계속적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 역시 수급이 안 따르면 주가는 안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랠리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기관 쪽에서의 오늘 매수 성격이 집중적으로 좋은 종목을 산다는 것보다도 그냥 방어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아서는 코스닥 증시가 좀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흥국의 통화 가치 급락도 진정은 좀 됐고,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런 걸 예상하는 것보다도 당장 지금 수급을 지금 보면서 지금 현재를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FOMC가 끝나고 나서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고 나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 예상해서 어떤 종목들을 들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코스닥 증시도 테마성 종목들만 가고 나머지 시적주들은 굉장히 안 가는 그런 차별화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이렇게 적정 가치로 주가가 간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을 성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도 약간 관망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 3임에 굉장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역시 관심을 갖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실적의 적자에 대한 부분 발표하면서 조선업종 많이 떨어졌지만 역시 저평가 구간에는 조선업종도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조선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그리고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웅 연구원과 함께 오늘 시장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